그런데 그런 제품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업로드 하시다 보면은 어떤 제품을 주로 다루는 그런 회사의 담당자분께서 연락이 와요. 여러분들 지금 이 판매자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추가로 소싱할 수 있는 제품 하나, 둘, 셋, 네 가지 제품을 여러분 추가로 소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무한한 소싱의 굴레가 여기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화이팅!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에서 퇴사왕 오디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퇴사왕이라고 하고요. 퇴사왕의 뜻은 제가 3년 동안 4번의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왔다 갔다 했는데 회사에 적응하기 좀 어려웠기도 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퇴사왕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3년 동안 총 4번의 퇴사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흔히 말하는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저도 똑같이 겪었고요. 그냥 직장 내 스트레스나 직장 상사의 폭언, 욕설 이런 것들, 그리고 과도한 업무량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퇴사를 반복하게 됐어요.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적응을 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답은 그 직장 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 밖에 있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퇴사를 어떻게 보면 좀 끈기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저는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답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4-5군데 회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롯데그룹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저는 이제 영업을 배우려고 이제 입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회사 상황이 그때 당시 좋지 않았어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즌이었어가지고 너 지금 우리 회사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너 이제 재고 관리부터 해라. 혹은 유통기한 관리, 발주 관리 이런 걸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 신입사원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일을 제가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 커리어도 좀 이렇게 꼬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직장 상사는 너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하냐, 인생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너 깝깝하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욕설을 하고 좀 불편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업소에 간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저는 그런 게 좀 불쾌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로 많이 다가왔고 제 키가 184고 몸무게가 90kg 되거든요. 제가 건장한 편인데 제가 그때 뇌수막염에 걸리게 됐어요. 대학병원에 입원을 한 2주 정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 저는 입원과 동시에 퇴사를 결심을 했어요. 회사 밖에서 나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었습니다. 입원을 하셨을 때 구매 대행을 바로 시작하신 건 아니신 거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죠. 그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노트북 하나만 갖다 주세요 라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무슨 노트북이야, 너 이거 쉬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회사 노트북 말고 제 개인 노트북 좀 가져다 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고 강의도 이렇게 들어보고 책도 사서 읽고 병실에서 그렇게 진짜 미친 듯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간절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컨디션이 괜찮아질 때쯤부터 엄청 열심히 이것저것 알아보고 찾아보고 공부하기 시작했죠.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봤어요. 그때 당시에 온라인 비즈니스가 이제 성행할 때였고 신사임당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조건이 첫 번째는 리스크가 크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가 하루 종일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짬내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위탁 판매도 있었고요. 리셀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특히나 저 같은 직장인들은 리스크가 크지 않아야겠다는 게 가장 큰 매력적인 조건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보다 보니까 재고 없이 판매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라는 거를 보고 블로그 글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게 됐는데 그때 보게 된 게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었죠. 재고를 우리 집에 쌓지 않아도 되고 또 창고를 구하려면 창고 유지 비용이 들잖아요. 또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매 대행을 내가 한번 올인해봐야겠다. 내가 이제 여기서 답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게 됐죠. 많이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제가 아마존 사업도 있었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쇼피파이라는 이제 드랍시핑 같은 외국 채널에서 하는 비즈니스도 제가 많이 도전도 해봤었는데 해외 구매 대행을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서 이제 끝을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브랜드이기 때문이에요. 너도 팔 수 있고 나도 팔 수 있고, 그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상품명을 잘 조합해서 그 키워드를 잡고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내 매출이 이제 천차만별로 이제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키워드 세팅이라든지 그런 상품명,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즌성 상품을 이렇게 잘 찾으면은 소싱하고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생각에 중국 구매 대행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상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이 지금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장점을 보고 중국 구매 대행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자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최근 평균치를 보면은 한 7, 8천 정도로 저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월 매출 1,000만 원까지 걸린 시간은 2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업로드를 초반에 많이 한 거를 굉장히 집중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 되는 기간 안에 월 매출 1,000만 원 정도를 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단어를 듣기 시작한 해가 2019년이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구매 대행 레드오션이다, 구매 대행 끝물이다, 이거 이제 다른 거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 한 5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끝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구매 대행 강의를 이제 수강생분들 양성하고 있는데, 구매 대행을 제가 100명을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초반에 사업자 등록하고 서류 준비하는데 한 5, 60명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거짓말 같죠? 이거 진짜예요. 마켓 입점하고 뭐 이런 또 기타 서류 준비하는데 또 1, 20명 떨어져 나가고요. 또 제품 소싱하고 막 리스팅하고 업로드하는 거 알려줘요, 제가. 그거를 3개월, 6개월 하는 사람 없어요. 거기서 또 한 1, 20명 떨어져 나가고요. 그거를 6개월, 1년 정도 반복하시고 꾸준히 유지하시는 분 또 1, 20명 또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에 100명이 구매 대행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구매 대행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분들은 2, 3명? 진짜 많아야 한 4,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존버는 승리한다고. 근데 이 시장도 여러분 꾸준히 그냥 남아 계시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회가 많이 열릴 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지금도 저기 중국에서는 수많은 아이디어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이 시장은 정말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레드오션이다, 끝물이다, 그런 거 듣지 마시고요. 시작하실 거면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좀 살아남은 업자분들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수강생분들이나 이런 네네. 분들도 남아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2달 만에 월 매출 1,000 정도는 가능하셨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개인별로 이제 노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2달만 열심히 하시면은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매출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말씀을 안 드려요. 저는 수강생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요. 저한테 너무 확답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사업인 거고,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고, 나름의 운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확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조금 더 어떻게 매출을 많이 낼 수 있고 얼마나 더 업로드를 많이 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뭐 후킹성 멘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강의를 홍보하거나 혹은 뭐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다 보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하게 하시다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성과에 좀 많이 가깝게 다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아, 저 되게 또 식상한 얘기하고 뻔한 얘기하네 라고 하실 텐데요. 그 뻔하고 식상한 거를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행동으로 옮기시고 실천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개인이 아닌 단체, 공공기관 등 대량 판매를 위한 소싱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게 팔려?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소싱을 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도 팔면서 이게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업로드 하시다 보면은 어느 공공기관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기업에서 연락이 옵니다. 일반 소비자나 이런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어떤 산업용 제품을 주로 다루는 그런 회사의 담당자분께서 연락이 와요. 그럼 그분이 저희 회사에 이런 제품이 필요한데 이 제품의 어떤 단가를 좀 낮춰주시거나 좀 내고를 할 수 있냐라는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 내고를 잘 해주시고 가격 협상을 잘 해주신 다음에 그 제품을 판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게 이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산업용 어떤 모터 제품이 있었어요. 공업용 모터인지 산업용 모터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되게 잘 판매됐던 상품이에요.
그런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여러분들이 국내 또는 해외, 주로 타오바오나 뭐 티몰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런 타오바오나 티몰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에 들어오게 되시면 제품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이 판매했던 상품 중에 교반기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교반기라는 제품이 뭐냐면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섞이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소나 이마트 이런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하시면 어떤 업체라든지 그런 어떤 공공기관 혹은 뭐 사설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제품 혹시 뭐 단가 내고가 되냐, 뭐 다른 제품은 없냐, 뭐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제품의 수요를 일단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 제품을 소싱을 하게 될 텐데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판매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량이 많은 판매자를 여러분들 고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기에 100개 이상 판매하신 이 판매자의 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품 소개 영상도 이렇게 있고요. 다양한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제품이 주로 어떤 데서 사용이 될까요? 여기 지금 영상이 나와 있지만 어떤 벽돌이나 돌들이 많고 혹은 시멘트를 사용하는 이런 건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이 제품만 사용을 할까요? 아닙니다. 건설 현장에는 이 건축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 다양한 설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 추가로 또 소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러면 이런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은 어떻게 찾느냐? 이 판매자, 이 타오바오 판매자의 스토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돼요. 이 판매자는 이 시멘트 교반기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것과 유사한 조금은 다른 용도의 제품을 이 판매자가 판매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의미해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자, 여기를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들 방금 보셨던 이런 시멘트 교반기도 있는데 한눈에 보셔도 여러분 좀 다른 상품들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제품이 뭔지. 이런 기중기 제품도 있고요. 크레인 제품도 있고 뭐 이런 잠금 장치 같이 생겼는데 이런 제품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판매자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추가로 소싱할 수 있는 제품 하나, 둘, 셋, 네 가지 제품을 여러분 추가로 소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네이버에서 또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제품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분리어지는지. 크롬으로 타오바오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번역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보시면 뭐 야외 크레인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네이버에 다시 가셔서 여러분들이 야외 크레인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제품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하시고 여기 또 들어가셔서 이 판매자의 또 다른 제품을 소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한 소싱의 굴레가 여기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떤 특정 산업군에서 이 제품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싱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 제품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돈을 벌기가 어려운 일을 반드시 이 제품을 가지고 해야만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장의 특성이 바로 중국 구매 대행의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받은 그 업체 있잖아요.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요. 그 회사와 조금 비슷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연락 온 그 업체한테 여러분들이 타업체 혹시 소개해 줄 수 있는지도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전화나 뭐 카톡이나 뭐 문자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거래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의 마진율은 더욱더 높아질 거고 매출은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한 업체를 여러분들 좀 검색해 보시고 메일을 보내보시거나 혹은 연락 온 업체 담당자에게 또 다른 업체를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 다른 제품 혹시 필요하진 않으신지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래 업체가 한 1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발주가 오고 회사 돈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다 보니까 발주 금액도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구매 대행도 약간의 영업적인 스킬이나 요소를 스킬이라고도 말하기도 조금 약간 민망해요. 그냥 이렇게 제한 정도 해보시고 여러분들 매출을 끌어올리시는 기회를 창출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해서 팁들 그리고 네. 진솔한 얘기들 나눠주셨는데 네.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또 다양한 온라인 사업을 확장을 하셨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끊어가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